지난달 9일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하고 다른 매니저의 차량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뒤 캔맥주를 구입하는 등 음주 시점을 교란하는 이른바 술타기로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마셨다는 유용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 씨를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혐의 중 음주운전은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탓에 경찰이 역추산했던 방법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소속사 대표가 김 씨가 바꿔 탄 차량의 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하고 매니저가 실행에 옮긴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김호중 씨 구속기한이 사실 오늘까지였는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속기한도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가 방금 키워드로 보였다시피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혐의가 음주운전 아니었습니까? 이게 빠졌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어요. 지금 음주에 대해서 김호중 씨 본인이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을 했고 그 이전에는 아예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시도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음주를 했다는, 물론 얼마만큼 마셨느냐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 본인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어떤 입증 사이에 차이가 있었지만 인정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석자들의 진술이 있었고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의 어떤 보강적인 수사가 있었지만 결국 이번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여러 사례에서 실제로 음주를 했다고 강하게 의심이 되지만 당장 그 상태, 사고 이후에 도주해 버리고 나면은 이 음주를 처벌을 하려면은 정확히 그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0.03%는 최소한 나와야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아시는 것처럼 음주 이후 그리고 사고를 낸 이후에 도주를 했고요. 17시간이나 지나서 이제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의미한 측정 결과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 같은 걸 사용해서 역추산해서 넉넉하게 0.03%는 인정이 되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해 보겠다 했지만 결국 이 검찰의 판단은 위드마트 공식만으로는 정확히 0.03%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입증에 좀 불비가 있으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외에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위험운전 치상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도주치사, 사고 미주치 그리고 증거인멸 같은 부분, 특히 범인도피 교사한 부분, 확실한 혐의로 가능한 부분만 기소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피해자와 한 달 만에 김호중 씨가 합의를 했다. 그래서 형량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음주운전 혐의까지 빠졌으니까 처벌 좀 낮아지는 건가요, 그럼요? 그런데요, 음주 혐의는 빠진 것은 맞습니다. 음주가 굉장히 중요한 죄목이긴 하고 음주까지 더해졌다면 형량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겠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형량을 본다면 15년까지도 가능하고요. 범인도피 교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 많은 부분 어떤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앞서 음주가 빠진 그 이유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측정을 했다면은 당연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겠죠. 그 부분은 처벌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보는 부분이 이렇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후에 경기도 모처에 어떤 호텔로 향했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CCTV 영상을 보면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했습니다. 그걸 또 맞춰
그렇죠. 이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뭐 예. 음주 사고 대처법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령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음주하고 사고를 낸 다음에 일단 도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의도적으로 다시 음주를 하면 나중에 음주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고 해도 사고 당시에 음주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마신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에서도 직접 이거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이후에 의도적으로 음주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되고, 그것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과 좀 동일한 정도, 1년에서 5년 정도의 징역형을 마련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